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주간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건데요.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이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됩니다. 또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되는데요. 오전, 오후반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매일 등교한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욱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특히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달라면서 대리 사과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심스레 재응시에 대한 여론을 타진하고 나섰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현재 추이가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국민 감정이 추슬러져야 재응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정부와 국민 여론 모두 재응시 허용에 부정적이지만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에 나선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여당의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병원장들이 고개 숙이고 의대 교수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부탁하고 있지만 정작 시험을 봐야 할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사과 한마디, 변명 한마디가 없습니다.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라서 떠난 버스에 대고 손 흔드는 것보다 그냥 다음 버스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리기 위해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시비 끝에 독일 베를린시가 철거를 명령했는데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현지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현지의 철거 반대 청원 운동도 본격화해서 2,000명 넘는 서명 확보했습니다. 또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가 당국의 철거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방해할 만큼 이 작은 소녀상이 두려운 걸까요? 이름 그대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일본이 방해할수록 소녀상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는 더 넓게 퍼져나간다는 걸 일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택배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8명째입니다. 택배 배송 업무 중이던 20년 경력의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김모 씨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는데요. 김 씨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까지 일하면서 하루 평균 400개 넘는 택배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김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 분류 작업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앞서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특수기간에 분류 작업 인력을 약 2,069명 서브 터미널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약 300여 명만이 배치가 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 걸고 한 약속 이렇게 내팽겨쳐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그 정도 과로하면 탈나요. 새벽에 출근하면서 이번엔 내 차례가 아닐까. 불안한 택배 노동자들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가 5G 전국 상용화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5G 상용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28GHz 전국망 구축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5G 이용자 700만 명과 앞으로 이용할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는 5G 28GHz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2GB 영화를 0.8초에 다운받을 수 있는 기술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는 28GHz 주파수에서만 가능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5,000대 이상의 28GHz 대형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개의 28GHz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세계 첫 상용화라고 박수치면서 자랑할 땐 언제고? 아니 이제 와갖고요? 전국망 구축 계획이 없다고요? 세계 1등이라고 하더니 국민들만 세계 1등 호구가 되시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